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조병현 박사입니다. 오늘은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제20편 3조선은 어디에 있었나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단재 스님께서는 특히 이제 전 삼한 우리의 삼한을 우리가 삼한을 얘기할 때는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것을 얘기하지만은 우리 단재 스님께서는 대륙에 있었던 삼조선을 얘기합니다. 대륙에 마한, 변한, 진한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이름을 이제 삼조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고사 제 3편에 이제 삼조선의 분립시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삼조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삼조선의 총론 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삼조선이란 명칭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끄집어내십니다. 기존 역사서에서는 삼조선 분립 사실을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삼조선이란 용어를 당군, 기자, 위만의 세 왕조로 잘못 해석을 했다. 그러니까 단재 스님께서는 이 삼조선이라는 용어가 당군조선과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으로 이렇게 우리가 불렀는데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삼조선이라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개의 조선이 있었는데 가장 주된 이제 당군 조선에서 기자 조선과 이만 조선을 다스렸다. 그래서 이게 병렬식으로 당군 조선이 없어지고 기자 조선이 생기고 기자 조선이 없어지고 이만 조선이 생겼다가 아니고 당군 조선이 쭉 있었는데 기자와 이만은 하나의 지방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임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쭉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당군이나 기자 이만으로 세 왕조를 잘못 알고 있다. 이것을 이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시죠. 그래서 삼조선은 신, 불, 말 이 세 한이 분립한 것으로 신하는 대왕이고 불한과 말하는 이제 부왕이 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신한이 이제 최고 큰 나라고 그 밑에 이제 불한과 말한이 있었다. 이게 당군과 이제 기자 위만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사만이 이제 삼경에 사만이 있으면 이 사만이 각 수도를 이제 정해 가지고 그 수도에 이제 각각 주재하면서 이제 통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 수두시대에서 쭉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삼조선은 사만이 분립한 뒤에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신한이 통치하는 곳을 신조선, 말한이 통치하는 곳은 말조선, 불한이 통치하는 것은 불조선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연결고리를 쭉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신한과 말한, 불한은 이두 문자로 진한, 마한, 변한이라고 표기를 했다. 그래서 신한과 말한, 불한은 중국 쪽 사서에는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이두 문자로 진한과 마한, 변한이라고 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조선, 말조선, 불조선은 이두 문자로서 이제 다시 표현을 하면 진조선이 되는 것이고 막조선이 되는 거고 번조선이 되는 것이다. 이걸 삼조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신, 말, 불을 한편으로는 진, 마, 변으로도 표기를 했다. 그래서 진, 막, 번으로 이제 표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이제 이두가 달랐기 때문이다. 진화인의
한자 표기가 조선의 이두 표기와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조선에 고전이 없어진 탓에 이제 우리 조선에는 옛날 사서가 없어진 탓으로 우리 조선에는 그런 기록이 많지 않지만은 삼조선에 대한 기록을 이제 찾을 수가 없지만은 진화적 기록에는 이제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당군이 세운 조선이 뒷날 삼조선 즉 삼한으로 분립이 되었다. 중국이 이제 동북 지역에 만주 지역에 거쳐서 이제 나라가 세 나라가 다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삼한이라고 한다. 이들 전삼한이 이동을 해서 나중에 한반도에 이제 후삼한이 만들어지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삼한이라고 알고 있고 그게 이제 마한, 변한, 이제 진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 남쪽에 있던 그 삼한이 생기기 그 이전에 조선에 이제 삼조선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륙에 이제 삼조선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대륙 조선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독립운동가들이나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다 대륙 조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중국에 독립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중국적 자료를 다 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록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기 이 조선 열전에 보면은 이제 진번 조선은 신조선, 불조선을 이제 통칭한 것이다. 주석에 그렇게 사기 조선 열전에 이제 진번 조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주석을 달아놨는데 그 주석에 보면은 번은 막이라고도 한다. 번을 막으로 대체하면 진막조선이 된다. 진막조선은 신조선과 말조선을 함께 언급한 것이다.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한 것이다. 진막조선이나 진번막 조선이라 하지 않고 막자를 빼고 진번조선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은 중국인들이 이제 외국의 지명이나 인명들을 쓸 때 문장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자 약자를 쓰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이제 중국 최고의 소설인 목천자전,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처음으로 이제 나온 책이 목천자전입니다. 목천자전에 나오는 격하는 신한을 의미하고 이제 또 관자라는 책에 나오는 발조선이나 대대라는 예의를 적은 책이 있습니다. 그 대대에 나오는 발식신은 불조선을 의미한다. 말조선은 진화와 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기 외에는 이 말을 다른 책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밑에 제가 여기 이 대례 책자하고 그 다음에 목천 자전 요 이제 책을 요래 그림으로 소개해놨습니다만은 이 목천 자전이라는 게 중국 고대 소설의 기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 문헌 중에서 소설이란 말이 최초로 이제 보이는 것은 장자 외물편에 보면은 이제 소설을 꾸며서 현령에게 벼슬 자리를 구하는데 그것은 위대한 도로부터 매우 먼 소도로 여겼다. 그래서 소설을 꾸며서 그렇게 이제 큰 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현령에게 벼슬 자리를 구하는 이런 식은 아주 이제 소도 큰 도가 아니고 얘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조선의 위치와 범위는 어디에 있었는가? 대륙에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그 대륙에
어디에 있었고 그 강력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 우리가 삼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삼한의 그 한은 국명이 아니고 이제 왕의 칭호로 처음에는 이제 쓰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삼한은 삼조선을 나누어 통치한 세 명의 이제 대왕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조선은 삼한은 즉 세 사람의 왕이 각각 통치하는 이제 세 나라였다, 세 지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도읍의 위치와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삼한의 도읍은 이러하다. 하나는 제1편 총론에서 이야기한 나서라, 아사달을 얘기하죠, 그죠? 아사달인데 그게 지금의 이제 하얼빈이다. 하얼빈. 그렇게 하얼빈에 이제 진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안이 있었는데 그 수도가 이제 하얼빈이다. 또 이제 하나는 하리티다. 갈척산이 있는 요서 지방을 얘기하죠. 지금의 이제 개평현 동북에 있는 안시성, 저희들이 나중에 고구려 안시성 전투도 있고 안시성이 있습니다만 그 안시성이 있는 이제 그곳을 얘기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표라, 오늘날의 이제 평양을 얘기한다. 그래서 삼한이 있었던 것은 오른쪽에 그림과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하얼빈, 송하강가에 이제 하얼빈에 진안에 수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개평현 여기에 이제 변안에 수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의 평양, 여기에 마한에 이제 평양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삼각추, 저울추와 같이 세 군데 이렇게 수도를 정하고 세 나라가 균형 있게 다스렸는데, 이제 진안이 이제 주된 나라이기 때문에 각각 세 사람이 통치를 하되 진안의 왕이 두 왕들을 이제 거느려서 이제 운영을 했다. 그런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삼조선이 이제 분립하기 전에는 신안이 전체 조선을 통할하는 대왕이었다. 이렇게 삼조선 체계가 잡히기 전에는 이제 신한의 그 왕이 이제 대왕이었고 불한과 말하는 이제 부왕이었다. 신한이 이제 설하에 하얼빈에 주재할 때는 말한과 불한은 나머지 두 곳에 주재하고, 신한이 이제 그 두 곳에 개평이나 평양에 주재할 때에는 말한과 불한은 다른 두 곳에 각각 이제 주재를 했다. 삼조선이 분리된 뒤에는 이게 하나의 조선에서 세 개로 이렇게 분립이 되고 나서는 이제 수도를 이제 세 개 수도를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조선을 나누어 통치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이제 조선으로 나누어서 이제 통치를 하게 했다. 만주 원류고에는 요동의 번한, 즉 지금의 개평 등의 지역이 변한의 도읍지라고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한과 변한은 이제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동일 나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개평 동북에 아리티가 불한의 도읍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이제 마한이란 지명이 평양의 마읍산에서 나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한에는 마읍산이란 지명이 없습니다. 실제 지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읍산에서 이제 마한이란 지명이 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마한은 평양에 도읍을 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남쪽으로 이제 천도를 했다, 옮겨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평양, 즉 표라가 말한의 도읍이 맞을 것이다. 신안의 경우에는 참고할 자료가 없기는 하지만은 아리티와 표라가 불한 말한의 도읍이었으므로 신안은 하얼빈, 즉 설하의
했던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스님께서 단정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사만의 강력은 이제 대략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봉천성 서북과 동북 그러니까 이제 개원 이북과 홍경 동쪽을 얘기합니다. 길림성과 흥룡성 및 지금의 연해주 남쪽은 신조선의 도읍지였다. 신조선이 있었다. 이 그림과 같이 이쪽 지역은 송화강 주변으로 해서 이쪽 지역에는 이제 신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동 반도와 개남, 개원, 이남과 홍경, 이서 봐도 요동 반도와 이쪽에는 이제 불조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압록강, 두만강, 압록강 이남에는 이제 말조선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조선과 불조선과 이제 여기 말조선이 이렇게 배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이제 빈번하고 또 자주 이렇게 강력이 바뀌기 때문에 고정적인 영토가 없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삼조선의 영역이 많이 변했다.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했다. 그런 이제 설명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우리 조선의 강력들을 이제 표시를 한 것이죠. 이거는 이제 윤내연 교수님이 이제 주장하는 우리 고조선의 강력, 바로 여기에 산해가 만리장성, 요게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대흥안령하고 이제 송화강 이렇게 그렸고, 가운데 지도 요거는 북한의 역사학자 리진인 박사가 고조선에 대해서 이제 나타낸 지도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리진인 박사는 북경대학교에서 내는 이 고조선 이 지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1960년대에 고조선에 대한 조선에 대한 논란이 아주 신랄하게 있었죠. 과연 우리 북한에 있는 이제 우리 평양이 조선이냐, 모든 문서에 조선이 평양의 도읍을 정해서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데, 북한에서조차 이 평양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평양이 있었던 이 평양이 이제 수도였다라고 격렬한 토의 끝에 이지린 박사가 주장하는 북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 논문에 붙어 있는 이 지도대로 고조선의 영역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바로 여기도 만리장성 오른쪽부터 윤내영 교수가 그린 거와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제 부친 러시아 역사학자죠. 부친이 이제 고조선의 영역은 바로 만리장성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 있었다라고 러시아 학자가 그린 이제 조선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여기 만리장성에서 붙으셔서 대흥안령 해서 송화강으로 이어져서 연해주까지 포함하는 이 지도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사 교과서를 편찬해서 국사를 가르쳤는데 바로 이 지도를 가지고 가르친 겁니다. 조선의 땅이 여기에 만리장성부터 시작해서 흥안을 거쳐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압록강과 두망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이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 배달민족이 단군이 나라를 세우고 그 안에 요나라, 금나라, 청나라 다 있었다. 우리 조선, 고려, 신라가 있었다. 그래서 같은 우리 민족이 영역을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적게 차지하기도 하고, 나라가 있었다가 없어지고 형제국이 되기도 하고 또 부모국이 되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서 금나라와 요나라는 다 우리 역사다. 이 강력에 들어온 거는 명나라 주원장이가 한나라를 성계해서 한나라의 부활을 꿈꾸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명나라이지 않습니까? 명나라 정도만 우리 강력에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청나라한테 망했다. 청이 누구냐? 바로 우리와 형제국이다.
금태조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형제의 나라에서 이제 부모의 나라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지도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사교과서를 편찬해서 가리킨 거기에 나와 있는 고조선 강력도 지도다. 그래서 대륙 조선을 설명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조선의 위치가 거의 대동소이하다. 산해가부터 시작해서 흥안령 산맥 오른쪽까지 연해주까지 전부 다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에 대한 강력의 이 범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국사 교과서에 우리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생긴 조선 고조선에 대한 지도 강력조차도 우리는 교과서에 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가 실은 것은 고조선 시대 때 이제 유물 청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는 유물 분포도라 해서 지도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당군이 세운 나라의 강력을 그 국경을 나타낸 지도를 왜 교과서에 실지 못하는지 참 답답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문교부에서도 우리 고조선의 이런 지도 국경 지도들을 교과서에 실어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3조선을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기록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이제 한번 3조선을 구별을 해서 쭉 이제 정리를 이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역사서를 읽는 독자의 귀에 익숙하지 않은 신조선, 불조선, 말조선이란 소리만 들어도 이미 반쯤은 깜짝 놀랄 텐데 하물며 이전 역사에서 아무런 구별도 없이 이 표시를 한 이제 조선이란 명사를 가져다가 갑에 쓰인 조선을 신조선이라 하고 을에 쓰인 조선을 이제 불조선이라 하고 병에 쓰인 조선을 말조선이라 하면 누가 믿겠는가. 그래서 기록에 나타난 이제 3조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진한이라 얘기를 하고 아까기 이제 변한 그러고 이제 우리가 신조선이라고 얘기를 쭉 했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진한이나 진조선이나 아신조선이나 또 신한이나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변한, 변조선이나 불조선이나 불한이나 그리고 또 마조선이나 또 말조선이나 말한이나 마한이나 다 같은 말, 같은 용어, 강력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 책에도 우리는 변조선과 진조선과 막조선이 세 개가 있었는데 이 변조선에 이제 같이 다스린 이제 부왕, 대왕이 있고 부왕이 있다고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변조선에가 이제 그 가지 굴레로 이제 기자조선과 이만조선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조선이 변해서 이제 북조선, 북부여가 되고 졸본부여가 동부여가 합해서 이제 고구려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막조선은 이제 낙랑군과 진한, 진국, 마한, 변한 앞에 있던 두 개의 마한, 변한이 이제 한반도로 내려와서 신라, 백제, 가야가 된다는 이런 이제 고조선 3조선의 체계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조선의 개통도를 보면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일반 역사학자, 우리 강단 사학자들은 주류 사학계에서는 당군조선과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조선을 거쳐서 이제 고구려, 백제가 됐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나 단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군조선에서 열국시대로 바로 가고 이거는 주종이 아니다. 격까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조선과 이만조선, 한사군은 조선의 중심부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조선의 서부 변경지역, 외곽지역, 변경지역, 지금의 요서지역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이들은 한국사의 주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이 망하고 그 땅에 기자조선이 일어났고 또 그 기자조선이 망하고 그게 위만조선이 생겼고 위만조선이 망하고 한사군이 생겼고 그게 우리 고구려 부여로 이어진다. 이 말은 틀린 말이다. 우리 이 변경에 있었던 부국들이었다.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은 한사군은 이렇게 우리 역사의 맥을 개통을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사서에 기록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서는 동부여 북부여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부여라고 쓴 경우가 많다. 신라 본기에서는 크고 작은 5가야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가야라고 쓴다. 사료에 이렇게 표기됐다고 해서 2개의 부여나 5개의 가야를 구별하지 않는다면 부여사나 가야사의 진면목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국사기나 고구려 본기에 그냥 부여 가야라고 썼다고 해서 2개의 부여가 있었고 5개의 가야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밝혀내지 않으면 제대로 가야사나 부여사의 진면목을 알 수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삼조선의 분립은 조선 상고사의 일대 사건이었다. 삼조선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 전에 있었던 대당군 왕금의 건국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후에 있었던 동부여나 북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선입견에 빠진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삼조선의 흔적을 모르는 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도 주류 사학자들이 조선에서 기자, 위만, 한사군, 고구려로 이어진 그걸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의 주장에 동조하기 위해서 이 삼조선의 흔적을 모르는 채 할 수 없다. 그래서 밝힌다는 말씀이죠. 삼조선에 관한 자료는 사기, 위락, 삼국지 같은 진화의 그 역사서뿐만 아니라 역사서의 중국 진화의 역사서의 작자들은 이제 유전적인 아주 전에 내려오는 교만병을 갖고 있다. 아주 교만하다. 그래서 조선에 관한 것을 서술할 때는 조선 자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자기들과 정치적으로 관련된 부분만 일부만 기술을 한다. 그래서 그걸 자료를 수집해서 교차 점검을 해서 그걸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전쟁의 성부나 사안의 시시비비를 바꿔 놓는 경우도 왕왕 있다. 조선의 국명과 지명을 적을 때도 조선인이 지은 본래의 명사를 쓰지 않고 임의로 새로운 명사를 만든 경우도 많다. 예컨대 동부여를 불내외라고 고치고 오혈허를 요동성으로 이렇게 고쳐서 기록을 해놓는다. 왜? 우리 조선 사람인지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바꿔놓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조선의 독특한 문화로 특유의 발달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나 진나라 유민들에게 그 공로를 돌리고 수많은 역사적 사실을 위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짓던 때는 연나라가 멸망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때다. 연나라가 망하고 나서 바로 사마천이 사기를 지었는데 연나라 삼조선의 관계에 대해서는 참고할 자료가 없다. 바로 연나라가 망하고 나서 사마천이 사기를 지었는데 우리 삼조선에 대해서는 사마천이 기록을 하지 않았다.
사마천이 이 사기가 역사로서 정사로서 가장 총격을 받는 것은 직접 사마천이 발로 뛰면서 답사를 하고 당대의 역사를 적은 것인데 바로 연나라와 접해 있는 조선에 대해서는 적기를 안 했다. 의도적으로. 또 한무제가 조선의 일부요. 삼경의 하나인 아리티 바로 산해관이 있는 요서 요동 지역을 얘기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리티를 점령한 지가 얼마가 되지 않았으므로 삼조선에 대한 전설과 기록을 많이 확보했을 것이다.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사기 조선 열전은 조선의 문화적 정치적 사실관계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위만의 동진과 한나라의 침공만 다루고 있다. 위만 조선이 생기고 또 한나라가 우리 이 조선을 침공한 내용만 다루지 우리 조선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정확하게 제대로 다루지를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사마천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섬서성의 용문의 출신으로서 중국 전한의 역사가죠. 사기의 저자입니다. 동양 역사학의 이제 시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에서 역사라는 이제 학문을 정립한 사람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도 자기들 나라의 것만 많이 적고 또 모든 공들은 자기들 걸로 다 돌리고 우리 조선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조선 열전이 아니라 위만의 소열전이요. 한나라의 동방 침략사 역사에 불과하다. 사마천의 사기 중에 조선 열전은 우리 조선을 적은 게 아니고 위만에 쳐들어온 침공한 내용을 주로 썼기 때문에 이것은 위만의 소열전이다. 이렇게 폄하를 하시면서 위락이나 삼국지 같은 책들은 이제 광구검이 시르간 고구려 서적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적은 것지만은 이거 역시 진화인들의 그 역사를 기술하는 그 폐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고구려를 정벌한 이제 광구검이 이제 그 자료들을 이제 많이 이제 가져갔다는 것이죠. 고구려의 환도성을 이제 함량시킨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그 이제 장군이 바로 이 광구검이죠. 그래서 광구검이 이제 우리가 환도산성을 차지하고 나서 예주 자사가 되었는데 이제 야심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이제 피살 때 죽죠. 그래서 그 광구검이 고구려를 이제 침략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비석을 만들어서 세웠는데 그 탁본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집안현 판성령에 이제 그 도로 공사하면서 이 비석이 이제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광구검 기공비가 여기 집안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에서 그 조선 열전이나 위락이라든지 이런 책에 다 중국 중심으로 쓰고 우리 조선의 역사를 제대로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자료를 신조선과 불조선의 말조선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서 우리가 구별을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걸 이제 단재 선생님께서 쭉 이제 적어 놓으셨습니다. 사기 조선 열전에서는 위만이 있었던 불조선만을 조선으로 취급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제 불조선, 위만 조선을 세움을 해서 조선이 없어졌다. 그렇게 이제 적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조선은 동호라는 이름으로 사기 흉노열전에 넣어놨다는 겁니다. 사기 조선열전에 적어놓은 게 아니고 사기 흉노열전에다가 넣어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기에 나와 있는 흉노열전에서 신조선의 흔적을 줍고 찾고 또 조선열전에서 불조선의 흔적을 찾은 뒤에 위락이나 삼국지에 동의열전으로 이를 채운다. 그래서 사기의 흉노열전이나 또 조선열전 그리고 위락이나 삼국지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주어서 서로 교차해서 보충을 하면 그 위치나 흔적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말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유로 진화사에 잘 이제 나타나지가 않는다. 하지만은 마한 100개의 선대는 말조선 마렵의 이제 왕조였으므로 여기서 말조선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삼조선의 대강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찾아낸 것을 이제 삼조선의 분립의 시작이다 해서 이제 삼조선 이제 분립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우리 지형도를 보면 우리가 조선이 이렇게 있는데 연나라가 우리하고 가장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춘추 5국 전국 이제 7 이제 왕족의 그림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진나라가 지금은 사막 건너편에 있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조나라를 쳐서 이쪽에 이제 진시 황제가 이제 통일을 시켜서 이제 진시 황제가 되는 이제 그런 당시 춘추 전국 시대의 지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당문이 정한 제도에서 사만이 이제 삼경에 각각 주재했다는 것은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사만 중에 신하는 이제 대당군으로 제사장 겸 이제 정치 지도자였고 말한 불하는 이제 신한을 보좌하는 부왕에 불과했다. 조선은 이렇게 나라의 체계가 확립됐기 때문에 삼조선이라는 명칭을 얻었다가 이제 삼조선이 분립된 뒤에야 점은 이미 생겼다는 점은 이제 앞에 이제 설명을 했다. 이렇게 기술을 하면서 그렇다면 사만은 언제부터 분립이 된 것인가? 언제부터 나눠졌는가? 사기에 나타난 진막번 조선은 전연시 이제 연나라의 앞에 연때 즉 이제 연나라 전성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한다. 연나라 전성시대 때 이제 분립이 삼조선이 나눠지기 시작한다. 연나라가 가장 전성했을 때 이제 요 강력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나라의 전성시대는 이제 전국시대의 이제 초반이다. 발조선이 기록된 이제 관자에도 보면 이제 춘추시대 관중의 작품이 아니라 이제 전국 시대의 이제 위작이다. 그래서 발조선이 기록되어 있는 관자도 정확하게 이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전국 시대에 이렇게 조작을 해 놓은 이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발숙신이 기록된 이제 한나라 사람의 그 이제 대성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작품이지만은 이제 애를 이제 적어 놓은 건데 그것도 이제 한나라의 사람 대성이 작품이지만은 발숙신에 관한 부분은 제나라 사람 추연이 말한 것이다. 추연이 전국시대 인물이었기 때문에 신말불 삼조선이라는 명칭이 그의 입에서 거론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래는 한나라 사람 대성이 작품인데 그것보다 이전에 있었던 추연이가 신말불이라고 삼조선의 명칭을 썼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다. 따라서 삼조선의 분립은 전국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전국시대는 이제 대개 기원전 5세기 이후니까 그 이후에 5세기 이후에 이제 삼조선의 분립이 시작되었다.
신조선의 왕족은 해씨죠. 해무수, 이제 해씨고 당군 왕금의 자손이라고 불렸고, 불조선의 왕족은 이제 기씨, 이제 기준, 기자, 얘기죠. 그래서 기자의 자손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제 말조선의 왕족은 이제 한씨다. 한씨인데 선조의 기원은 알 수가 없다. 왕부의 잠부로라는 이제 책에서 한서 역시 성씨가 한이며 위만의 공격을 받아 한가운데로 옮겨갔다라고 한 것을 보면 한서의 말조선에 속했고 말조선의 왕족은 한씨였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바다 가운데로 갔다는 얘기는 이제 바로 발해를 건너서 한반도로 갔다. 이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나라가 이제 우리가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그리고 이제 우리 당군조선이 이렇게 분립을 나눠지기 시작한 것을 이제 단재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락에서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기자의 후손인 조선후는 이제 후자는 얘기는 이제 후작 할 때 내는 그 후자인데 후작에 이제 자기를 말하는 거고 그 말이 변해서 조선후가 변해서 이제 조선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자는 이제 왕과 이제 같은 호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후의 왕을 이제 후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자의 후손인 이제 조선후는 주나라 왕실이 쇠약해지는 것을 보았다. 이때 연나라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라고 칭하고 동쪽을 노려서 연나라가 국경을 조선하고 맞대고 있으니까 이제 동쪽에 우리 조선을 노려서 이제 땅을 빼앗으려 했다. 그래서 조선왕은 스스로 이제 왕이라 칭하고 군대를 일으켜 연나라에 반격을 가함으로써 주나라 황실을 높이고자 했다. 이제 대부예가 대부는 벼슬 이름이죠. 대부예가 이제 반대를 함으로 중지하고 예를 이제 서쪽으로 사신을 보내서 이제 연나라를 설득하도록 했다. 이로써 이제 연나라를 억제하고 연나라가 조선을 쳐들어오지 이제 못하도록 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면서 위락이라는 책에는 이제 서양 백인종 로마 이 당시에 이제 서쪽은 로마가 있었으니까 로마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백인종인 대진 즉 로마까지도 중국인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책이다. 이거는 이제 훈족을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헝가리족 이제 아틸라 영화에 보면 헝가리에 이제 지금 최고 유명한 왕으로 그려져 있죠. 내는 이제 훈족이죠. 그래서 로마까지 이제 진격해서 들어가서 로마를 정벌을 시키는 그 훈족들 얘기입니다. 흉노족 얘기를 하죠. 우리는 흉노족이라 얘기하고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훈족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터키족, 핀란드 가 이제 다 우리하고 같은 이제 동족이라고 단재 선생님이 이제 우리 파미르 고원에서 발언해서 터키와 우리 조선족이 있고 진화족은 이제 만리장성 이남에 있었다고 얘기한 그 훈족, 흉노족 그거조차도 위락에 보면 자기들 자손이라고 적어놨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국적인 이제 병리적 자존심을 이제 발휘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책 전체를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위락에도 중요한 단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당시 조선에서는 신한, 말한, 불한을 진한, 마한, 별한이라고 이제 이두자로 음력을 했다는 것은 이제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신한은 어떤 경우에는 태왕이나 대왕으로 이제 의역이 됐고 또 신하는 한자로 조선 왕이라고 표기도 하고 있다. 말한 불안에 불안을 의역하면 좌보 우보이므로 한자로는 조선후라고
표기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락이 얼마나 엉터리냐 하는 것을 지금 인터넷에도 보면 이제 이렇게 쭉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락 책인데요. 위락은 삼국시대 말기인 서기 3세기에 저술한 책으로 연나라 징계의 고조선 침공과 고조선에 대하여 중국 문헌 중에서 제일 많은 내용이 나온다. 기자 조선을 찬동하고 고조선의 준왕이 기자의 40세 후손이라고까지 적어놓은 책들이다. 이렇게 우리 자료에도 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는 불한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락에서 조선 후로 부르는 것은 뭐 마땅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불한의 조선 후인 기씨가 신한의 조선 왕인 해씨를 배반하고 스스로 조선 왕이라고 칭함으로써 삼조선 이제 분립의 국면을 이제 맞이하게 된다. 열었다. 불한이 신한을 자칭한 것은 연나라가 왕을 이제 자칭한 뒤고 연나라가 왕을 자칭한 것은 사기에 따르면 주나라 선정화 46년 기원전 323년이다. 이는 신, 말, 불, 삼조선이 분립한 시점이 기원전 4세기라고 확정이 된다. 그렇게 323년에 주나라 선정왕 때 이제 연나라가 왕을 자칭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연나라가 왕을 자칭했을 때 우리도 조선 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4세기경이 맞다. 대부에 조선의 대부를 영임한 관리, 대부는 아까 벼슬이라고 얘기했죠. 이제 대부를 이제 영임한 그 관리 이름 예라는 사람은 이제 모사꾼 중에 모사꾼이다. 불한을 권유하여 연나라가 조선을 치지 못하도록 사신으로 아까 보냈었다고 했죠. 불한을 권유하여 신한을 배반하고 신한이라 자칭하도록 하고 불한과 연나라가 결탁하도록 한 인물이다. 대부에는 삼조선의 분립을 주동한 인물이다.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삼조선 이제 분립 이전에는 신한이 하나뿐이었으나 분립 이후에는 이제 신한이 셋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조선의 신한이 그 하나요. 그 다음에 말조선의 신한이 또 그 하나요. 불조선의 신한이 하나다. 그래서 이 세 명의 대왕이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조선이 처음에는 신한 진한만 이제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신한이 이제 마한, 변한, 진한으로 바뀌고 그게 나중에 한반도로 들어와서 후사만이죠. 요거는 전사만이라 얘기하고 이게 이제 후사만, 남사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한, 진한, 변한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간단히 해보면 삼조선의 분립은 당군 기자 위만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신한, 말한, 불한의 세 한이 분립된 것으로 신한이 대왕이고 말과 불은 부왕이었다. 이두문으로 진한, 마한, 변한 또는 진조선, 불조선, 막조선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다. 이 중에 진조선이 고조선의 적통이다. 사기 조선 열정과 한서 조선 전에 진번조선은 진조선과 번조선을 가리킨다. 진조선은 길림 흥룡강성과 연해주 남단에 있었고 번조선은 요동 지역에 있었고 막조선은 압록강 이남에 있었다. 이만조선은 번조선이고 사기에서는 진조선을 동호라 칭해서 흉노전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다. 이만에 패한 번조선 왕이자 기준이 막조선을 마한이죠. 막조선 지역으로 이주를 했고 그 후에 마한은 낙동강 연안의 땅을 이제 진조선과 번조선으로 이제 나누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민들한테 줘서 이제 남한에 남쪽에 이제 번조선과 이제 유민들이 이제 진환과 변환을 이제 세우게 됐다. 그래서 진조선의 중심이었던 고조선의 분립 체계가 막조선, 즉 마한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되었다. 여기까지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삼조선이 분립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신조선은 어떻게 됐는가? 신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제2장 신조선까지만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조선, 이제 신조선 말고 이제 불조선과 이제 막조선은 어떻게 됐는가? 그걸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조선은 이제 서쪽으로 연나라를 침입을 하고 또 연나라와 조나라와 진나라가 이제 장성을 세운다. 우리 조선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만리 장성을 이제 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조선이 이제 분립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신조선의 모갑,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갑으로 쓴 거 봐서 최고 첫 번째 사람이라는 이제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갑이 영민하고 용맹스러워서 말, 불 두 조선을 다시 이제 연합을 시켰다. 오늘날의 이제 동몽골 지역을 공격을 해서 선비족을 정복하고 연나라를 공격해서 우북 평야, 지금 이제 영평부와 의양, 지금은 이제 북경 주변과 산곡, 지금 이제 산서성 등지를 다 차지했다. 다 차지했다. 분리지 때, 분리지국이라고 얘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죠. 고죽국도 있고 이제 분리지국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다 북경 주변에 있던 우리 조선이 생기기 이전에 이제 있던 나라들이었죠. 분리지 때 이제 고토를 다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연나라 왕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는 신조선의 해마다 조공을 바치고 신하를 자처해서 태자를 인질로 보냈다. 우리 신조선이 힘이 세어지니까 연나라 왕이 이제 두려워해서 조공을 바치고 신하 나라로 이제 자처를 하고 이제 태자를 우리 조선의 인질로 이제 보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모갑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후계자가 이제 조선의 왕이 된 뒤에 이제 연나라 태자가 불폴모로 와 있던 이제 태자가 귀국을 해서 이제 왕이 됐다. 그는 이제 징계장군을 이제 왕자라고 속여서 장군을 이제 다시 인질로 보냈죠. 보냈는데 그 모월은 그게 왕자로만 알았죠. 그래서 그 인질로 그 장군이 온 줄은 몰랐죠. 그래서 이제 장군이 이어서 이제 정탐을 하는 거죠. 징계가 민첩하고 영리함에 빠져서 이제 모월을 징계를 늘 자기 옆에 두고 있었고, 징계는 모든 궁극의 비밀을 탐지하여 연나라로 다시 도망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로 속여서 이제 연나라 왕이 이제 정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선에 보냈는데 이제 국가 기밀을 다 탐지하고 나서 도망쳐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나라 군대를 끌고 와서 신조선을 기습을 했다. 그는 신말불 삼국 수비대를 돌파하고 서북 병영,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신조선이 이제 빼앗은 그 땅, 삼국이나 여양이나 우북평을 전부 다 되찾아갔다. 더 나아가서 불조선을 기습을 해서 오늘날 이제 노령성이나 요동, 오늘 요양 부근까지 이제 연나라가 다시 쳐들어와서 찾아갔다. 징계는 삼국이나 의양이나 우북평 요동에 오군을 설치를 하고 2000리 장성을 쌓아서 견제를 했다. 이게 바로 연나라 장성이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기 조선 열전에 연나라의 전성기에 진번 조선을 침략해서 복속시켰다와 사기 흉노 열전에 연나라에게 징계라는 명장이 있었다. 동호의 인질로 갔더니 동호에서 그를 매우 신뢰했다. 귀국한 뒤에 동호를 습격하여 격파하니 동호가 천년이나 물러났다. 연나라도 장성을 수축하니 조양에서 양평까지 상곡, 의양, 부북평 요소 동군을 설치했다와 연나라가 이에 장군 징계를 보내 그 서쪽을 공격하여 2000리를 땅을 뺏으니 만반한까지 이르렀다 하는 모두 앞에 얘기한
그것을 이제 조선 열전이나 충노 열전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징계 장군이 우리 조선을 침략할 때 지금 중국에 세워놓은 동상이고요. 그래서 연나라가 여기까지 이제 연나라에 썼는데 이 연나라가 침략을 쭉 해와서 어디까지 침략을 했느냐, 압록강까지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그게 이제 우리 학계에서는 사실 많은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징계가 인질로 간 조선이 이제 신조선이지 이제 불조선은 아니다. 신조선에 들어왔지 불조선은 다른 조선이 있었다. 이 또한 만반하는 불조선이지 신조선이 아니다. 신조선을 침략해서 함락을 시켰다고 해서 다른 조선도 있었는데 우리 고조선이 다 무너진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통은 이 기자나 위만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에서는 이를 흉노열전 및 조선열전에 나누어서 다루고 있다. 위락은 조선열전에서 이것을 다루었으나 징계가 인질이 된 사실은 다루지 않고 있다. 만반하는 조서 역사 지리상 중대 문제이므로 이제 3편 3조선의 분립 후에 이제 불조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상세히 다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조선의 초기 도읍이 평양이라는 점은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말조선은 그 뒤 국호를 이제 마한으로 바꾸고 남쪽 월지국으로 천도했다. 월지국이 바로 익산이죠. 그죠? 익산. 익산으로 천도를 했다가 불조선 기준왕에 멸망을 했다. 월지국은 목기국으로 고대 사만시대 만 54개 부족국가 연명체 우두머리 국가였다. 여기에 바로 54개국이 소국들이 나와 있는 위치고 이 가운데 이제 익산이 이제 정해서 가지고 우두머리 이제 국가 역할을 이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나라 장수 징계한테 빼앗긴 땅이 이제 번조선, 그 이제 변방이었는데 위락과 사기, 흉노전에 이제 문구를 이렇게 교차해서 대비를 한번 해보면 이제 위락은 징계가 조선에 서방 2000리를 빼앗았고 만번한으로 연나라와 조선의 경계를 삼았다라고 이제 적고 있는 반면에 이제 저 사기 흉노전에는 연나라가 동호 땅을 1천리를 이제 빼앗고 조양에서 양평까지 연장성을 쌓았다고 이제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징계가 빼앗은 지역이 사기 흉노전에 적혀 있는 문구보다는 위락에 적혀 있는 문구가 2배는 크죠. 1000리하고 이제 2000리니까 2배가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적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수민족 정책의 역사를 이용하는 중국 사학자들이 이제 징계의 침략을 요하나 지나 개원을 지나서 요동반도를 지나서 압록강을 지나서 평안북도 박천강까지 빼앗고 그곳까지 장성을 쌓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강단 사학자들은 대부분 이설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지형도를 보면 이게 연나라고 이렇게 장성을 쌓아서 이렇게 고조선 우리 조선의 침략을 막고 있었는데 이제 징계가 다시 조선을 이제 쳐서 여기까지 압록강 입구까지 내려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제 다른 기록에는 여기 압록강을 지나서 우리 박천강까지 이까지 이제 내려왔다. 그래서 이까지 내려와서 전체가 이제 장성 전체가 이제 2000리다. 그런데 이 주장을 우리 이제 제약 사학계에서는 그대로 믿고 있고 사설을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단위시험이 따져 보니까 압록강, 두만강까지밖에 이제 넘어오지 않았다.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을 막고자 중국 이제 변방에 쌓은 성은 연나라만 쌓은 게 아니고 이제 여러 나라들도 다 쌓았다. 그래서 이제 지게 서부 절반과 하남성 북부 또 산서성을 이제 쌓은 것은 조나라도 쌓았고
조나라의 이제 무령왕도 이제 북부에 장성을 쌓았다. 이것 또한 조선 이제 우리 속국이었던 이제 조선이 이제 우리가 연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담림과 누번 등을 이제 막기 위해서 쌓은 것이다. 지금의 이제 섬서성에 있는 진나라 때 소왕도 이제 장성을 쌓았다. 이것은 이제 어거라는 사람이 정의에 이제 임명이 된 벼슬을 한 사람인데, 어거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없지만은 이제 전한 초기에 이제 관료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한 기원전 한 202년 정도에 이제 살았던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어거를 이제 멸하고 이제 흉노를 막기 위해서 이제 진나라도 이제 장성을 쌓았다. 그런데 우리 진시 황제가 쌓은 그 만리장성은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다 쌓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장성들을 확대하고 연장하고 이렇게 또 신축해서 붙여서 이렇게 연결을 시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진시황 이후에도 많은 보수가 있었고, 뭐 당연히 명나라 때도 이제 보수를 했고, 명나라 또 성도 다 쌓았지만은 이제 진시황만큼 크게 공사를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진시황의 만리장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 진시황이 쌓았던 거, 또 누가 이쪽에 쌓았던 거, 또 이렇게 연나라가 쌓았던 거, 이런 성들은 이제 나올 수 있고요. 만리장성은 요 만리장성 얘기를 다 하고 마지막에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본래 조선의 한 종족으로서 지금의 감숙성으로 이제 이주를 한 뒤에 성곽과 궁궐을 건축을 하고 농업을 이제 장려하면서 상당한 문화적 업적을 이제 남겼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병력으로 진나라를 이제 압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시황이 이제 고조모인 이제 선태후는 절세 미인이었고, 그는 이제 어거가 진나라를 멸망을 시킬까 두려워서 이제 어거왕을 이제 유혹하고 또 통경을 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이제 어거왕을 연나라로 진나라로 이제 끌고 들어와서 이제 살해를 하고, 또 낳은 아들 둘이까지 이제 다 죽이고 이제 어거왕이 있던 그쪽을 기습을 해가지고 이제 멸망을 이제 시키다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의 공격으로 고조선이 2000년 영토를 잃자 고조선은 지배를 받던 작은 나라들이 일어나 중국의 춘추 시대처럼 패권을 다투는 열국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열국 가운데 기자조선이 있었고, 부여와 고구려, 동해, 옥저 등이 있었다. 이 중 가장 강력한 나라는 기자조선과 부여였다. 열국 간의 갈등이 지속되던 서기 전 194년쯤에 징계와 같은 연나라 사람 위만이 기자조선으로 망명한 후에 신임을 받아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위만 조선을 이제 세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창해의 역사, 창해는 이제 우리가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발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창해 역사에 이제 철태와 진시황제의 만리장성 이제 나옵니다. 신조선이 연나라 조나라와 투쟁을 하는 사이에 진나라가 이제 힘이 세워졌다. 마침내 진나라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와 초나라 등을 이제 멸망을 시키고 통일을 이제 했다는 얘기죠. 그러자 한나라의 장량은 장량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죠, 그죠? 장량은 만국의 한을 품고 조선에 들어와 구원을 요청했다. 참 이런 기록이 어디 있는지, 이 삼국지에 나오는 장량이 이제 한나라가 진나라에 의해서 망하자 조선으로 이제 구원을 요청하러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 조선왕이 이제 모병, 아까 앞에 나왔었죠, 그죠? 모병은 이제 역사인 여씨를 이제 장량한테 이제 소개를 해주죠. 여씨는 진시황의 이제 순행을 틈타서 이제 120건 첫해를 들고 이제 진시황을 이제 장량하고 같이 이제 암살을 하려고 이제 기회를 이제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의 이제 하남성에
속하는 양무현 방랑사에서 이제 진시황이 이제 순행을 하는 걸 보고 마차를 공격을 하죠. 그러나 실수로 수행원의 마차를 부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한나라의 장량이 이제 조선의 구원을 요청해서 여씨하고 같이 이제 진시 황제를 암살을 하려다가 이제 실패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장량이죠. 장량은 해양 땅에서 이제 우리 조선 땅에서 이제 잠시 머물면서 이제 예를 공부한 후에 이제 동쪽으로 여행하다가 창해군을 만나고 그에게 역사를 소개받게 되고 창해 역사를 위해서 장량은 무려 120건이나 되는 철퇴를 만들어 주었고 진시황이 지금은 하남성 원양은 동쪽에 방랑성 순사를 틈타서 황제를 이제 저격을 했다는 것이죠. 그 저격을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차가 이렇게 이제 부서졌지만은 이제 엄한 수행원의 마차를 부수는 바람에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 내용을 장량이 창해군에게 역사를 요청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창해를 강릉으로 보고 창해군은 강릉의 군장이며 역사인 여씨는 강릉 출신이라고 했다. 참 지금의 우리 강릉을 창해군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다가 한반도로 이렇게 창해군을 옮겨놨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러나 창해는 동부의 별칭으로 동부의 두 분파는 각각 북갈사 지금의 훈충과 남갈사 지금의 함흥에 도읍을 두었는데 창해는 이들 중에 하나다. 강릉이 창해라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창해는 동부여를 얘기를 한다. 단지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진시 황제는 이제 동북강의 조선과 서북방 숭로를 경계하여 연나라, 조나라, 진나라의 고토에 있던 장성들을 연결하고 이제 이를 확대했다. 그는 이제 전 중국의 인민을 요역에 이제 만리장성 쌓는데 동원을 하고 몽염에게 30만 명을 거느리고 감독하도록 했다. 동양 역사에서 유명한 만리장성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 하지만 기원전 210년에 죽은 진시 황제에 이어서 2세 황제 영호애가 즉위한 이듬해에 진성, 항우, 유방 같은 혁명 군령들이 봉기를 했다. 이들은 마지막 황제인 영자영 때 진나라를 멸망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진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두사는 이렇게 이제 논평을 했다는 겁니다. 진나라의 위력이 유사일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팽창해서 온 천하가 진시 황제를 천신으로 떠받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난데없이 나타난 병력 같은 철퇴 하나가 진시황의 영혼을 빼앗았고 육국 유민들의 적개심을 선동을 했다. 진시황제의 시신이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진나라에 맞선 깃발들이 사방에서 휘날렸으니 이는 창해 역사의 공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부여가 동부여가 기여를 해서 진시황을 망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날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장성의 내용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최고 처음에 쌓은 장성부터 지금 장성까지 진시황이 쌓은 장성, 조나라에서 쌓은 장성, 모든 장성, 그래서 또 진시황제가 이은 장성까지 다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한 1900년도 청나라 때 만리장성이고요. 이거는 이제 대명여지도에 그려져 있는 만리장성인데 여기에 산해관부터 산해관 아니죠. 요 위에서부터 시작되고 요게 이제 요게 요동 지역에 쌓았던 그 만리장성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명여지도에 나온 만리장성. 그래서 만리장성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의 만리장성으로 이렇게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뭐 제가 요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만은 다음에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단재 선생님은 만리장성에 대해서 여러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과 진화의 최초의 국정이 어디냐? 바로 만리장성이다.
우리의 고조선의 강력을 알려면 만리장성을 공부해라. 만리장성고. 그래서 만리장성을 알아야 우리 조선의 역사를 안다 하면서 만리장성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 글에서 조선과 진해의 최초 국경은 만리장성이라고 기소를 하였다. 단재의 만리장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독특하다. 조선 상고사에 조선시대의 전성시대와 1935년도에 삼천리라는 잡지에다가 발표를 또 조선민족의 전성시대의 만리장성이 지금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중국과 우리 한국의 최초의 국경선이었다. 그리고 이제 단재가 저술은 해놓고 발간을 못했는데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박용태라는 사람한테 원고를 다 맡겼는데 박용태가 자기 이름으로 1932년도에 이제 조선일보에 발표를 했는데 만리장성은 네 것이냐. 단재 선생님이 글을 박용태 이름으로 조선일보에 적어놓은 거 보면 만리장성은 네 것이냐. 바로 우리 조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선과 진화의 최초의 국경은 만리장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재 선생님께서 이제 흉노족에 대한 말씀을 하죠. 흉노족의 모돈이 이제 우리 조선을 이제 침략을 하는 바람에 우리 조선이 크게 이제 위축이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항우나 유방 등의 내란이 8년간 지속되는 동안에 이제 우리 조선의 모정은 서방으로 출병을 해서 서쪽으로 이제 진격을 해서 삼국과 의양 등지를 이제 확보를 했고 동몽골 일대에 선비족을 우리가 복속을 시켜서 국위를 크게 회복을 했다. 그러나 그 자손대에 흉노족 연제 모돈의 난을 만나 국력이 쇠약해지고 말았다. 여기 이제 연제 모돈에 대한 얘기는 요 다음 장에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흉노족 제1편에 우리가 통론에서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흉노족은 우리 조선족과 어느 계통이 같다. 우랄 어족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도 배우는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는 것이죠. 계통이 같고 조선처럼 수두를 신봉하여 조선의 속민이 된 종족이다. 그래서 아틸라라는 그 영화를 보면 헝가리의 최고 명장인데 그 이제 출정을 할 때 보면 훈족, 초원에 있던 훈족을 통합을 해서 대제국을 만들어서 로마까지 이제 침공을 하는 그 아틸라의 영화를 보면 탱글이 이제 출정을 할 때 그 뒷산에 있는 바위에 있는 당군을 모시는 그 이제 가서 기도를 드리고 또 출병을 하고 갔다 오면 탱글이 당군한테 가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이제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흉노족 터키라든지 지금 핀란드라든지 여기도 전부 다 우리와 같이 당군 탱글이를 지금도 모시고 있고 동전에도 당군을 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 우리 단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이들은 오늘날에 몽골 등지에 흩어진 목축과 수렵에 종사하고 천성적으로 침략을 즐겨 중국 북부를 자주 유린했다. 신조선에 대해서도 반란과 항복을 계속 되풀이했다. 그런 상태에서 기원전 209년에 연제 두만이 흉노, 선우는 이제 그 당시에 흉노족의 이제 군주를 선호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선호가 되었다. 그는 장자인 모돈을 미워하고 작은 아들을 사랑했다. 그러다가 결국 모돈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모돈은 그 뒤를 이어 선우가 됐다. 그걸 앞에 나오는 이제 반란이라고 선생님께서는 이제 기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흉노는 기원전 한 3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몽골 고원과 만리장성 일대를 중심으로 유목 기만 민족들이 형성한 북몽고와 중앙아시아 일대에 있었던 이제 국가였죠.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을 때 한 221년 흉노 연제 씨족의 족장 두만 선우를 이제 족장이라도 얘기하지만은 이제 그게 바로 탱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군주의 칭호가 되고 그걸 몽골어로 하면 이제 하늘의 아들
하늘의 아들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칸이 되는 칸. 그래서 징기스칸 할 때 바로 그 칸이 바로 여기에서 선우에서 이제 나온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황제를 이제 칸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몽골 고원의 제족도를 연합에 성공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들 모돈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선우를 해서 스스로 이제 군주 자리에 올랐다. 이걸 이제 그 반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조선은 모돈의 흉폭을 알지 못하고 너무 자주 요구 조건을 이제 내놓았죠. 그래서 모돈은 이제 환심을 살 목적으로 신조선 왕이 천리말을 구하면 자기의 애말을 주고 신조선 왕이 미인을 구하면 자기의 처를 주고 그래서 조선 왕은 더욱 이제 이 모던을 이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조선 왕은 이제 사신을 보내서 양국 중간 천리 땅이 구탈을 내줄 것을 요구했다. 구탈은 국경의 완충지대를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탈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요구를 듣고 모도는 대노해서 토지는 나라의 근본인데 어찌 이것을 달라고 하며 사신을 죽여버렸습니다. 사신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흉노가 이제 기병을 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총 출동을 해서 이제 신조선의 서방인 지금의 동몽골 등지를 습격을 해서 주민들을 유린하고 다수의 선비족을 학살을 했죠. 그래서 신조선은 이제 물러나고 퇴각을 하고 장섬 바깥 수천 리 땅을 이제 포기를 했다. 빼앗겼다. 선비족의 잔존 세력은 선비산, 지금의 흥한령이죠. 그죠? 흥한령을 선비산이라고 그 선비족이 모여 있었고 나중에는 애맥족들도 거기서 다 이제 있었죠. 그죠? 그래서 선비족, 즉 지금의 흥한령 안팎으로 도주를 했다. 이로써 쇠약해진 신조선은 오랫동안 주변 국가들과 겨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 몽골 고원을 우리가 선비족을 쳐서 우리 조선이 동몽골까지 좀 더 차지하고 있었는데 흉노가 우리한테 첩도 바치고 말도 바치고 이리 하다가 땅을 내놓으라는 바람에 기병을 해서 우리 조선을 다시 장성 천리 밖으로 몰아내는 바람에 우리 조선의 힘이 이제 많이 약해졌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흉노족들 다음에 이제 우리 선비족들이 이제 그 대륙의 주인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홍산 문화가 있던 그 지역들을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청나라 말기의 학자 이제 은복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흉노족은 물과 풀을 따라 이동하는 야만족인데 어떻게 토지는 나라의 근본이란 말을 했겠는가? 이는 사마천이 근거 없이 과장한 문장이다. 이렇게 이제 청나라 말기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기나 한서 등에는 흉노족이 엄산산맥의 요새를 빼앗긴 뒤에 그 지방을 지나가는 흉노족들은 반드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연지가 생각나는 우리가 연지꼰지 할 때 연지 빨갛게 찍는 그 재료가 생산이 되는 엄지산을 빼앗긴 뒤에 슬픈 노래를 지어 서로 위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흉노족의 토지 수요가 비록 문화민족의 것과는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들에게도 토지에 관한 관념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지산 밑에 연지를 만드는 이제 그
재료가 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은지산에 있어서 연지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산맥입니다. 음산산맥입니다. 음산산맥 가운데 최고 높은 봉이 이제 은지산이고 이 밑에까지 이제 갔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몽골 고원이 되죠. 몽골 고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 산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산산맥은 내몽고 자치구와 중부 허베이성 최북부에 걸쳐 있는데 태고 때는 이걸 이제 단계산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서쪽에는 낭산, 오라산 또 중도에는 이제 대청산 해랑산 이런 이제 산들이 쭉 있는데 자작나무가 있고 이제 대마가 이제 생산되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그 산맥의 길이가 1200km 정도 되고 해발은 2000에서 2400m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지산은 기륜산과 함께 흉노에 본 거죠. 한나라 명자가 곽거병 아까 얘기했죠. 곽거병에게 이 옷을 빼앗긴 흉노족이 슬프게 부른 노래가 지금도 가련산 파이벽에 새겨져 있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기련산을 잃었네. 이제 가축을 먹일 수 없네. 우리는 은지산을 잃었네. 여인들이 고운 낯빛을 잃었네. 그래서 그 연지, 꼰지, 우리가 결혼할 때 여자들 찍는 그 연지, 그것을 잃었다면서 그걸 이제 여인들이 고운 낯빛을 잃었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바위에 아직도 이게 이제 새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지산에서 그 재료가 났기 때문에 이제 연지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그래서 연지산은 여인들의 얼굴에 바르는 빨간 물감, 연지가 생산되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요즘까지도 그렇게 지금 불리고 있답니다. 바로 이게 음산 산맥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1장 3조선 총론과 2장의 3조선 분립 후에 이제 신조선 관계를 쭉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 3장 3조선 분립에 대해서 분립 후에 불조선, 지금까지는 신조선 살펴봤고 이제 다음부터는 불조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안내 좀 말씀을 드리면 2월 21일이 우리 단재 선생님 순국일입니다. 87주기 이제 추모식이 청주 단재 선생님 묘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저희들이 같이 버스를 한 대 대절을 해서 21일 날 저희들이 청주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계시는 분들 서울 출발 2월 21일 화요일 7시 30분에 저희들 여기 교대역에서 버스가 출발하니까 우리 그 추모식에 같이 가실 분들은 미리 일정 조정하셔서 저하고 같이 다녀오면 되겠습니다. 제가 차 타고 오고 가면서 또 대화도 하고 단재 선생님에 대한 또 귀하신 말씀도 듣고 그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3편 3조선의 분립시대 제1장 3조선의 총론 두 번째 시간으로서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신조선에 대해서는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보는데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은 우리 역사의 주류가 아니다. 변방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 국통에서는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은 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뵐 걸 약속드립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